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7명으로 4일 만에 5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다소 줄었다면서도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 여파가 지속하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체류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교민 14명이 오늘 오전 입국했습니다. 중증 환자 1명은 도착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코로나19 기원 추가 조사를 지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기원을 조사한 세계보건기구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2단계 조사를 시작하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영국에서 신규 감염자의 75%가 인도 변이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60개국으로 퍼져서 각국이 확산 차단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4일 만에 500명대로 줄어서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87명 추가돼 누적 13만 8,8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7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384명이 확진됐습니다.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하면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늘어 지금까지 국내 사망자는 모두 1,946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도 2명 추가돼 누적 156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581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2만 8,761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6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백신 접종은 어제 하루 65만 7,192명이 받아 국내 1차 접종 누적은 468만 8,520명입니다. 2차 접종자는 5만 4,002명 추가돼 누적 206만 8,8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 9.1%, 2차 접종은 4%입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어제 하루 65만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2차장은 어제 하루 동안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은 약 65만 7천 명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말 이후 하루 최대 접종 규모라며 사전 예약을 하신 분들은 98% 이상 접종에 참여해 이른바 노쇼로 인한 잔여 백신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599명으로 직전주 641명보다 다소 줄었다면서 다만 유흥시설 관련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되고 있고 지인 모임과 종교시설 등을 통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모든 권역에서 발생해서 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럼 전해철 2차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백신을 접종받은 국민은 약 65만 7천 명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1일 최대 접종 규모입니다. 고령층 대상 우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어진다면 다음 달까지 1,300만 명 접종 목표가 무난하게 달성되는 것은 물론 일상 회복과 집단 면역의 시간도 충분히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에 체류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우리 국민 14명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현지 공항 사정으로 출발이 4시간 넘게 지연된 데다 급여 예정 국가가 잇따라 거부 통보를 하고 중증 환자 1명은 기내에서 잠시 상태가 악화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립니다. 벵갈루루 공항에 교민 환자를 이송할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트랩이 장착되고 오전 11시 반 전원 탑승을 마쳤습니다. 모두 일정 간격 거리를 두고 앉은 모습. 의료진 2명도 탑승했습니다. 출발은 현지 공항 사정 때문에 무려 4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감염에 따른 증상에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지쳤던 환자들.
꼼짝없이 기내에서 4시간을 대기하며 속까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규뷰지 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애초 착륙 허가를 냈던 나라들이 잇따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원래 기름 주유를 할 예정에 있었는데 인도발 비행기에 대해서 이제 착륙을 불허한다 이런 통보를 받고 미얀마나 베트남 쪽 추진하다가 그쪽도 여의치 않아서 인도 접경 지역에 있는 아삼주에 있는 그 공항에 착륙 허가를 받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오후 8시 15분 마침내 인천공항을 향해 전세기가 떴습니다. 기내 방역 안내도 듣고 의료진이 수시로 상태를 살피자 환자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런데 이도 잠시 애초 보고된 중증 환자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의료진이 곧 산소 발생기를 돌려 상태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10시간 반을 날아 교민 환자들은 오전 5시 48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경증 13명, 중증 1명 등 14명으로 모두 현지에 파견된 국내 기업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중증 환자는 도착 즉시 대기하던 구급차로 명지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13명 경증 환자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충북 제천의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이번 귀국은 현지 상황이 악화하며 한인회와 플라잉닥터스가 나서 전세기를 띄우기로 했고 소속업체들이 비용을 대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비롯해 다른 교민들이 잇따라 감염되며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과정을 봤던 교민 환자들. 고국에서 치료받고 싶어도 감염 환자의 비행기 탑승이 불가능해 이조차도 포기할 뻔했지만 마침내 고국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우리의 가계빚이 1,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폭탄이 우려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완화적 통화 정책의 기조가 미국보다 먼저 바뀔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현재대로 연 0.5%, 8번 연속 동결로 1년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기존금리와는 0.25에서 0.5%포인트 격차가 유지됐습니다. 금리는 예상대로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 전망치는 예상을 깼습니다. 지난 2월 전망치보다 1%포인트 높은 4.0%로 깜짝 올려잡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역시 기존 1.3%에서 1.8%로 올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는 전망대로 경제 성장률이 4%가 되면 11년 만에 처음 4%를 넘어서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최근 경제 회복세 등과 관련해서 한은 총재가 처음 언급한 연내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사실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라는 단서는 달았지만 연내라는 언급은 일반적인 예상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미국이 일러야 내년 하반기께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이후에야 하느니 연준을 따라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기조가 미국보다 먼저 바뀔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에 12조 원쯤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른바 영끌 비트로 가상화폐 거래에 뛰어든 2030 세대와 가계의 이자 폭탄이 우려됩니다. 올 1분기 가계대출 등의 잔액은 1,765조 원 사상 최대치로 직전 분기 대비 37조 6천억 원, 1년 전 대비 무려 153조 6천억 원이나 증가해서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된 상태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하게 된 노동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유독성 가스에 노출되지만 환기가 안 되는 공간이 많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자들은 환기 시스템이 시급하다면서 자체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5년 동안 조리사로 일해온 62살 곽순용 씨. 하루 12시간 넘게 일하던 반지하 조리실에선 환풍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일같이 매캐한 연기를 그대로 마셔야 했습니다. 약품하고 조리하고 한기, 공기 노출. 제 생각엔 거기서
그랬나 몸에 무리가 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어깨 결림이 심해졌는데 3년 전 건강검진에서 폐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나왔습니다. 양쪽 폐 절반 이상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고 일도 못하게 됐습니다. 30kg 무게를 내 몸에다 달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누른다. 앞뒤로 누르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이렇게.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 건강을 해치는 급식조리원 노동자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50대 노동자가 폐암으로 숨졌는데 처음으로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인 직업성 암찾기 119에는 중증 질환에 걸린 급식 노동자들의 신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된 이후에 그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사자거나 지인분들이 17개 지역 노동조합에 많은 연락들을 주고 계시고 상담 중에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느낀 급식 노동자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조리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며 교육청을 찾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포름알데히드 같은 유독성 물질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환기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은 건강한 노동자의 안전한 조리 환경에서 시작된다. 폐암이 속출하는 급식실에서 어떻게? 민주노총은 지난 24일부터 전국 12,000여 개의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환기 실태 등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 공개하고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중증 질환으로 숨지거나 고통받고 있는 급식 노동자들을 대신해 근로복지공단에 집단 산재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GM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멈췄던 전 세계 공장들을 곧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은 50% 수준에서 가동 중인 한국 GM 공장 두 곳도 5월 31일부터 100% 정상 조업에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부평 1공장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 완전히 중단됐다가 이후 50%의 가동률로 운영 중이고 지난달까지 정상 가동하던 창원 공장은 이달부터 절반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공장 4곳이 몇 주 내로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해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 회계연도 예산으로 6조 달러, 우리 돈 6,700조 원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고 미국이 돌아왔다며 이제는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be number one in the world to lead the world in the 21st century. It's a simple proposition. 이미 경쟁을 알리는 큐베 총성이 울렸다며 공화당의 협조를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6조 달러, 우리 돈 6,70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2조 2,500억 달러와 복지를 위한 1조 8천억 달러 등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지출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예산 4조 8천억 달러보다 1조 2천억 달러 25%가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 현대화의 목표를 두고 800조 원이 배정됐습니다. 백악관은 예산안에서 미국이 올해 5%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며 내년 4.3%로 다소 내려갔다가 이후 2% 정도로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월가의 우려와는 달리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없을 것이며 소비자 물가 인상은 연간 2.3%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re's going to be ups and downs in jobs and economic reports. There's going to be supply chain issues, price distortions on the way back to a stable and steady growth. 재정 적자는 올해 국내 총생산의 16.7%에서 내년엔
7.8% 수준으로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누적 적자는 계속 늘어 2027년 연방정부의 부채가 미국 전체 경제 규모보다 커져 국내 총 생산의 116%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과도한 지출 증가라며 당장 부정적 평가가 나온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새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시작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6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3만 8천 건 줄어서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2만 5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64만 건으로 9만 6천 건 줄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기업들이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채용을 늘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일자리 회복세는 최소 몇 달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서 미국 정보당국에 지시한 추가 조사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기원을 추적한 세계보건기구 조사팀들도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2단계 조사를 시작하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당국에 정보를 다시 수집해 90일 안에 보고하라고 한 바이든 대통령. 아직은 기원과 관련해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What do you expect to get from your review, your 90-day review on where the origins of the coronavirus? If I knew that, I wouldn't ask for a 90-day review. I don't know. 90일 뒤 다시 보고를 받아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Last year. Would you like to release the report in full after 90 days? Yes, that's unless there's something I'm unaware of. 이에 대해 중국은 이미 과학적인 조사를 모두 마쳤다고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실험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这是对科学的不尊重，对人民生命的不负责，更是对全球团结抗疫努力的破坏. 이런 가운데 기원을 추적했던 세계보건기구 조사팀 전문가들이 2단계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핵심 임무 가운데 하나가 우한을 비롯한 중국 내 혈액은행에 보관된 혈액 샘플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인데 샘플이 2년 뒤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조사팀은 다수 회원국이 2단계 조사에 동의하고 있지만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가 아직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4일 개막한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심층 조사를 촉구한 유럽연합과 다른 나라로 조사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중국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기원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WHO 차원의 중국 내 재조사는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백신 복권의 첫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여성이 백신을 맞고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이 넘는 복권 당첨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 도입한 백신 복권 백스어 밀리언의 첫 당첨자는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의 기술자로 근무하는 아비가일 버겐스케 씨입니다. 버겐스케 씨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이 넘는 당첨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I was completely surprised when I got the call, and I still can't believe it. It was a crazy night. 함께 당첨된 14살 소녀는 대학 학비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I know what schools some schools I might want to go to, like Miami University or Ohio State University. 오하이오주는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한 차례씩 성인 1명과 청소년 1명을 대상으로 복권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결과는 대성공입니다. 복권 도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백신을 맞은 16세 이상 주민이
33%나 증가하는 등 접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We see an increase in every region, in virtually every county. Virtually every county. We see an increase among all demographics. 접종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미국 내 다른 주에서도 백신 복권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최고 당첨금 500만 달러, 메릴랜드주는 40만 달러의 백신 복권을 만들었고 오리건주와 콜로라도주도 잇따라 복권 도입을 선언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발빠른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됐던 영국에서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도 봉쇄에 들어가는 등 전 세계 60개국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상륙하면서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지금까지 인도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모두 6,900여 명. 일주일 만에 2배로 뛰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신규 감염의 절반, 많게는 4분의 3이 인도발 변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발빠른 백신 접종으로 진정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상황도 다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국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확진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The latest data show that the number of cases of coronavirus are rising. Yesterday, we saw 3,542 new cases, the highest since the 12th of April. 호주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빅토리아주에서는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학교와 술집, 식당은 문을 닫고 외출과 모임도 금지됐습니다. And with 10,000 primary and secondary contacts, cases, with more than 150 exposure sites right around the state of Victoria, we've got to act now. 영국과 호주 외에도 여러 나라가 인도발 변이 확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금까지 인도발 변이가 보고된 나라가 60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산 속도도 영국발 변이보다 더 빠른 것으로 알려져 확산을 막기 위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인도 여행객들의 입국을 제한한 데 이어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는 영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의 입국 제한도 강화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독일이 다음 달 7일부터 12세 이상 연령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6개 주 총리와 백신 접종 관련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12세 이상도 다음 달 7일부터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약품청이 곧 12세부터 16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독일 예방접종위원회도 12세 이상 연령대에 대한 백신 접종과 관련한 권고를 곧 내놓을 예정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현지 시각 28일 12세부터 16세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의 사용을 승인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일본 수도 도쿄 지역 등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선포된 긴급사태 조치가 다음 달 20일까지 연장됩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도쿄 등 9개 지역에 발효 중인 긴급사태를 6월 20일까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여당 측에 전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존 9개 지역의 긴급사태 조치를 다시 연장키로 하면서 해제 목표 시기를 오키나와 발효시한인 다음 달 20일에 맞춰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도쿄올림픽 개막일인 7월 23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감염이 확산한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 대책을 시행한 뒤 일제히 긴급사태를 해제하게 돼 막판에 올림픽 개최 분위기를 만들어 보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코로나19 감염자는 4,140명으로 집계돼 이틀째 4,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면서 소중 생태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약 200년 전 해양 생물의 생김새와 습성, 특징, 심지어는 맛까지 기록한 어류 도감이 있어서 해양 생태계 연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영화로도 개봉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자산 오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